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잘 네.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잘 보내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시장이 또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또 빛과 그림자가 좀 뚜렷해져서 자동차나 뭐 소재 산업주 들고 계신 분들 좋을 것 같은데, IT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 소외되는 감도 있고, 전문가님의 그래서 식견이 필요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실적 성장주를 찾는 주식시장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네요. 이렇게 한마디 잡으신 이유는요? 지금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전 정치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변수. 11월 달 초에 미 대선이 있고요. 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정치 관련된 이런 일정 자체가 불확실성이 붕 떠져 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믿을 구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졌었을 때 믿고 투자해 줄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한 재료라든지 종목에 대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의 어떤 메인이 되는 거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연말이 되게 되면 연말이 좋아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선수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누가 좋아지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올해 연말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누가 주도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연말보다 더 나빠지지 않은 섹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 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실적에 대한 성장,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시장에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도 유지가 되거나 더 커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지금은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를 찾는 주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을 구석, 결국엔 그걸 실적에서 좀 찾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실적이 좋을 만한 그런 섹터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 어떤 쪽에 있는지 체크 포인트도 함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제가 5G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5G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한 달 뒤에 테슬라 이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했던 것은 반값 배터리 가격을 단가를 다운시키겠다. 치킨 게임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5G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과 맞붙게 되면 저는 5G에 대한 몸값이 오히려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트레이딩 대상으로 저는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통신 쪽에서의 완벽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뭐 도쿄 증시 관련돼서 좀 거래가 중단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G만큼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가장 좀 잘 갖춘 섹터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저는 5G는 이번 구간은 꼭 포트에서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 통해서 계속 제가 최근 들어서 5G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5G 하신 분들은 실제로 괜찮아요. 이번 등락이 나온 구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는 지수보다 계속적으로 좀 5G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난번에 제시해드렸었던 게 한 달 전에는 제가 71,000원을 기준으로 KMW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제가 77,000원에서 78,000원짜리 회복되는 흐름을 잘 보자고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74,0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77,000원, 78,000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면 5G 가운데서 KMW와 같이 실제 가장 크게 능가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이노와이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5G 관련되어서 북미 매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북미 매출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작년도부터 계속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고주파 28GHz 쪽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계측 장비나 이런 업체들 목값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HFR 같은 이런 프론털 관련된 장비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HFR 같은 주식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솔리드 같은 중개기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통 3사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5G에서 굉장히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KMW 요 주식이 77,000에서 78,000 안착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계측 장비 쪽에서 이노 와이어리스다. 운영지적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프론트홀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기에 중계에 관련된 업체들, 이 솔리드, 요 4개 정도만 여러분들 메인으로 공략하셔도 5G에서 저는 종목을 잘 고르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쪽 보유하신 분들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G와 같이 바이오 제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바이오 제약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가운데 신고가가 간 주식이 있어요. RNA 관련되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업체들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경쟁되고 있는 게 아데노바이러스 경쟁되는 게 mRNA를 기반으로 한다. 근데 RNA가 여태까지 치료제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었던 게 RNA 관련해서 올릭스. 얘는 이번 구간에서 신고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추천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RNA 간섭 치료 관련돼서 HP팜. 그죠? 그 다음에, 유한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알코성 지방 간염 관련된 기술 이전이 됐었을 때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오스코텍도 28,900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벌써 46,8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오제약인데 유난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떤 키워드가 있길래 이거 잘 잡아야 된다 이거죠. 바이오제약은 우리가 4월 달부터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 그동안에는 뭐 급하게 올라갔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가격 메리트도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가격 조정이 나와서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연말까지 먹을 거리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 절실함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더 강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백신 관련되어서는 RNA 관련된 업체와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내용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요. 단백질 구조 분석 관련돼 가지고 크리스탈 이번에 이제 진오공스 같은 경우도 유난히 좀 강한 게 단백질 구조 분석과 관련된 돌연변이 키워드 쪽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뭐 바이넥스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에이스팜과 같이 CMO 쪽으로 분류가 되었던 업체들이 유지한이 이번 구간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은 백신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백신 생산해야 되는 말. 그런데 그 백신이 RNA가 지금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RNA 관련된 주식들과 위탁 생산 업체들이 되는 거고 이게 여태까지 제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했던 섹터분들인데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저는 연말까지 먹을 거리가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관련되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2012년도부터 삼성전자하고 LG하고 다른 길을 선택을 했었어요. 삼성이 2012년도 말에 OLED 쪽에 방향을 잡았었을 때는 대화면이 아니라 중소화면 쪽으로 OLED 방향을 잡았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2012년도 말에 OLED긴 OLED인데 대화면 쪽으로 OLED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쪽에서 우리가 OLED TV로 점령을 했었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툭툭 떨어졌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OLED TV에서 돈을 못 벌었었다 이거죠. 중소 OLED, 삼성을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삼성이 내년도부터 드디어 이 중소형이 아니라 이제 중대형 쪽으로 OLED 생산이 들어가는 시점에 LG 디스플레이가 LCD 관련된 매출 비중이 70%가 넘었었는데요. OLED가 거의 6년 동안 적자였었는데 작년도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되면서 드디어 매출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OLED 산업의 어떤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OLED 관련된 산업분들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1차 빅사이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중소형 OLED가 빅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40조까지 커졌었거든요. 15조 시장에서.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중소형보다는 접는폰, 롤러폰,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 이런 거. 그래서 대화면, 중대화면.
쪽으로 OLED가 가고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2차 빅사이클을 저는 내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지는 거 보고서 이제 연말에는 이런 걸로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5G, 제약바이오, 여기에다가 OLED 섹터까지 오늘 골고루 또 짚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의 절대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